네, 이번엔 사전 학습 언어 모델에서 디코더 모델과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설명하라는 문제이고요. 목차를 먼저 보면 1단락의 개요에 가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의 개요, 나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의 주요 유형 이렇게 적었고요. 2단락에 가서 이제 요구했던 디코더 사전 학습 모델을 설명하는, 가에서 디코더 사전학습 언어 모델의 구조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에서 디코더 사전학습 언어 모델의 학습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단락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가서 인코더하고 디코더 요구했던 사전학습 모델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가에서 마찬가지로 언어 모델의 구조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에서 관련된 학습 방법을 서술하는 이런 방식으로 목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1단락 개요에서 사전학습 언어 모델의 개요이고요. 여기서 생성형 AI 기술에 기반한 챗GPT 등장해서 전체 산업 영역에 확대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시사점을 주고, 여기서 대표적인 기술인 이제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의 사전학습 언어 모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AI 시스템 개발 및 활용 시 적절한 적용이 필요하다. 문제를 이제 물어본 부분의 포커스를 좁혀가는 형태로 서술을 해주는 거죠.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전학습 언어 모델로 이제 좁혀간 거고요. 두 번째가 그래서 사전학습 언어 모델의 주요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로는 사전학습에 이제 쓰이는 모델인데,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인코더 모델과 디코더 모델,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모델의 세 개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도식화해서 입력과 출력,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최종 출력으로 변환하는 이런 트랜스포머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트랜스포머가 결국은 인코더 디코더를 이제 다 사용하는 건데, 이 안에 인코더 모델을 사용해서 출력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코더 모델을 사용해서 출력을 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챗GPT는 디코더 사전학습 모델이고, 버트는 인코더 이제 사전학습 모델이다 라고 이제 적어준 거고요. 네, 버트는 바이디렉셔널 인코더 리프레젠테이션 프롬 트랜스포머 해서 양방향 인코더라는 뜻이고요. 여기 위키피디아나 부크로폴스 같은 레이블이 없는 텍스트 데이터로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이고요. 2018년에 이제 구글이 공개를 했는데, 결국에 이거를 이용해서 GPT-1이 개발이 이제 또 됩니다. 그래서 또 획기적인 이제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획기적인 그런 이제 또 향상을 이루는 계기가 됐던 거죠.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가서 디코더 사전학습 모델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디코더 사전학습 모델의 구조를 이제 보여주면은, 이 자체가 결국은 트랜스포머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트랜스포머에 인코더와 그 다음에 디코더가 이제가 있는데, 이 디코더 부분을 구조로 설명을 이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인베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장과 단어들을 벡터로 만드는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벡터로 만드는 과정에 이제 다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위치 정보를 입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장 내에서 단어의 위치 정보에 따라서 문장의 서술 형태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넥스트 단어가 무엇이 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추론을 하려면 위치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 마스케트 멀티 헤드 셀프 안테이션 해서 마스킹된 형태의 멀티 헤드 셀프 안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가지고 이제 또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add and normalization 이 과정들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정교하는 과정들이 거쳐 일반화하는 과정이 겹쳐지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다시 멀티 헤드 어텐션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고 하는 이제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 지금 앞에 인코더를 통해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코더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네, 다음 단계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출력값을 내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이죠. 이제 이러한 이 트랜스포머 이런 구조들은 이제 2017년에 구글 브레인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필요한 것은 집중, attention is all you need에서 이제 처음으로 소개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셀프 attention이라고 하는 이제 이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문장 내에서 한 단어가 어떤 단어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 이 이야기는 단어 간에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제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의 입력장에서 보면 문장 하나 안에서 각 단어들 중에 하나의 단어가 나머지 다른 단어를 어떻게 참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장 내에서 단어 간의 중요도의 차이가 있음을 강하게 알려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셀프 어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챗 GPT가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학습을 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이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5 버전에서 이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는데, 챗 GPT는 요 인코더를 활용해서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학습을 하는 멀티 헤드 어텐션 요 과정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머지 디코더 부분만 사용을 해서 훈련을 시킨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디코더로 훈련을 한 이제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야 될 정보들이 앞에 이제 설명해서 포지셔널 인코딩, 이 단어 위치 정보 입력이다. 뭐 사실 다만 쓸 때는 단어 위치 정보 입력 요것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는 단어 입력을 순차적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 위치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뭐 앞에 RNN 이제 순환신경망이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여기서는 이제 단어 위치 정보를 자연스럽게 이제 가져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트랜스포머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각 단어의 인베딩 벡터의 위치 정보들을 다시 추가를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앞에 구조에 있었던 거죠. 네,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어들의 이제 이 관계성을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장 내에서 그러면 이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실제 구현을 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상호 유사도 값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단어의 구현 가정합을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숫자화되어 있고, 숫자화된 것들이 하나의 벡터를 구성하는 형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관계성과 문장과 문장 내의 단어, 이 종합적인 정보가 유니크한 값으로 있을 때만 이 값을 가지고 결국에는 분류 작업하고 판단해서 되돌려주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가서 마치 사람이 답하는 것처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유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필요한데, 이거를 결국은 셀프 어텐션이라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퀄이라는 게 나오고 어텐션 밸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키 1, 2, 3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퀄이 키 1, 2, 3 밸류 이 전부 다는 문장 내 각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서 더 자세히 나오지만 문장 내의 한 단어를 퀄이라고 부르고요. 이 한 단어가 나머지 문장의 각 단어하고의 유사도, 관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 유사도 부분이 결국에는 퀄과 키에 대한 유사도 값이 되는 거예요. 이 유사도 값을 하나의 가중치로 이 각각의 키에다가 매핑을 해서 만들어낸 값을 밸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밸류도 결국에는 각각의 단어의 가중치, 유사도를 키로 가중치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가중치의 합을 어텐션 밸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장 내에서 한 단어와 나머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단어 간의 각각의 가중합을 고유값으로 만들어내는 작업,
이게 attention value 값을 찾는 작업이 되는 거죠. 네, 해서 이 값을 전부 다 계산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QKV라고 하는 이제 요것들을 앞에서 이제 보여줬고요. 그래서 쿼리와 키 밸류.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입력 문장의 모든 단어 벡터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다 같아요. 다만 이거는 쿼리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한 단어, 그리고 한 단어와 키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단어들, 그리고 밸류는 그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밸류 값으로 전환한 거,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왜 해야 되느냐 예요. 그래서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장 안에서 다시 이제 살펴보면은 뒷단에 가면은 it was too tired 이렇게 됐는데, it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이제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사람은 금방 알아요. 당연히 동물이죠. 근데 컴퓨터는 이게 나머지 단어 중에 무엇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이런 유사도들을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거를 산출해서 고유값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이제 모델들은 이 it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값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하려고 할 때 모두가 동일한 값이겠죠? 컴퓨터가 이 값을 참조해서 결과값을 돌려주려고 하면 당연히 안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 내에서 각각의 이 단어 간의 유사도와 그 다음 가중치, 그리고 가중치 합을 구해서 해놓게 되면 이 it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문장에서 결국에는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it이 모든 문장에서 다르게 쓸 때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전부 산출을 해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엄청난 작업이죠. 바로 이 부분이 사람처럼 결국에는 이러한 문장의 의미를 실제 알아낼 수 있는, 컴퓨터가 답변으로 할 수 있는, 또는 질문으로 줬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실제 어텐션 스코어 구하기 이제 샘플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는 지금 I am a student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 내의 한 단어인 I를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쿼리로. 자, 키에서 I am a student. 이걸 각각 이제 나머지 단어들을 키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유사도를 여기서 이제 임의로 128, 32, 128 이거는 이제 저자가 임의로 준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두 벡터의 내적 값을 스케일링 값으로 k 벡터의 차원을 나타내는 dk 루트를 씌운 루트 dk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dk는 8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차원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8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값을 이제 산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dk가 전부 8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의 이제 값들이 16, 44, 16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이게 이제 활성함수의 소프트맥스를 거치고 나면은 특정 범위 내 값으로 전부 변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을 가지고 다시 밸류 값으로 이 가중치를 이제 반영한 단어별로 I am a student 이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I에 대한 최종 가중치 합인 attention 밸류 값을 이 가중치 합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밸류 값이 전부 다 존재하는 거죠. 모든 문장에 각 문장별로, 각 문장 내의 각 단어별로 고유한 밸류 값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컴퓨터가 인간처럼 모든 문장 내에 그러한 문맥에 따른 의미 정보들을 전부 파악하고 답변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어텐션 스코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 만든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인간처럼 모든, 또는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모든 문장에서의 단어의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학습을 그렇게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좀 참고로 집어넣고요. 저거를 뭐 여기서 다 답으로 쓰시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이 디코더 구조 안에서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어텐션의 값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코더의 이제 이 사전학습 모델의 이제 학습 방법이죠. 네, 트랜스포머의 이제 디코더만을 활용한 단방향 언어 모델이고 이제 챗GPT의 제너럴 트레인드 트랜스포머 GPT가 이제 이거의 약자인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이다. 이제 GPT-4, 네, 그 다음에 PaLM 2, 이건 구글이죠. 라마, 메타 등 이제 모델이 계속 발전 중에 있고, 국내는 하이퍼클로바 네이버에, 그 다음에 엑사원, LG AI 연구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모델이 있어요. 일단은 디코더를 이용한 이제 초기 학습 방법은 이제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이제 마스크드 언어 모델 또는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에서 NSP, 마스크드 언어 모델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서 MLM. 그래서 문장 내에 이 한 단어를 가려놓고 그 단어를 맞추는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장에 다음 단어가 무엇이 올지 그걸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LLM이 나오면서 In Context Learning, Instruction Tuning,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RLHF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방식들을 써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In Context Learning은 이제 태스크 설명문에 태스크 질문하고 정답상으로 구성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시들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프롬프트를 이거를 이제 자연어 형태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력 정보를 참고해서 모델이 답변을 생성하는 형태. 이게 이제 GPT-3 이후 모든 모델들은 이걸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지시문 형태의 질문을 입력으로 하고 생성해야 될 답변을 출력으로 해서 언어 모델을 이제 미시세에 조종하는 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학습하지 않은 태스크에 대해서도 모델 성능이 향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다중 태스크 프롬프트 학습에서 멀티 태스크 프롬프트 트레이닝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고요. 민족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더 선호하는 답변에 더 높은 보상을 줌으로써 이제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더 선호하는 답변을 모델이 생성하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 RLHF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위의 답변이나 이제 환각 현상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쓰이는 거죠. 네, 다음으로 이제 인코더, 디코더 두 개를 다 사용하는 사전학습 모델에 대한 요구사항에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 사전학습 모델 구조를 이제 그리면 이렇게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를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제한된 두 가지 구조, 인코더, 디코더를 모두 사용하는 모델이다. 입력과 출력 부분이 이제 다른 구조이고 서로 형태가 다른 이종의 데이터를 입출력으로 사용한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코더만, 이 디코더는 이미 설명을 했고, 인코더만 이제 보게 되면 인베딩,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스크드, 이제 학습 방법에 마스크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멀티헤드 그냥 셀프 어텐션 방법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계속 층을 쌓고 일반화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 와이즈 FFNM, 그래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또 애드하고 노멀라이제이션하고, 그리고 이 결과값을 여기 디코더에 멀티헤드 어텐션 이 부분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상호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해서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이제 사용해서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걸 사용해서 더 높은 성능 향상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의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의 이제 학습 방법을 이제 보면 이제 이 모델은 대표적으로 구글의 T5 모델에서 쓰고 있다는 거고요. 언어 외 이미지 분야에서 적용해서 학습 성능을 향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이게 이미지 자체 인식하는데 이게 특화된 이제 이 학습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심층 신경망이라고 하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이게 이제 알파고에서인 거죠. 그런데 자, 이거를 이제 대체하겠다는 이야기는 크로스 어텐션 구조를 활용해서 변환된 입력 벡터와 디코더 구조 사이에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최종 출력을 생성한다.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이제 이종의 입력 정보들,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모델이 텍스트 기반의 문장을 사용하는 거, 이거를 이제 뛰어넘어서 이미지 이종의 데이터를 입출력으로 학습을 시키는 이제 방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학습시킨다. 인코드를 이용해서 주어진 입력을 히든 스테이트라는 벡터로 이제 표현해서 변환을 시키고, 변환되는 입력 벡터하고 디코더 구조 사이에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한다. 그럼 이제 최종 출력을 생성한다. 그래서 어텐션 된 내용을 인코더로 이제 주면은 디코더가 또 고유하게 다시 다른 이종의 데이터로 학습을 한 데이터가 마찬가지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 두 개의 어텐션을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다시 매핑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종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에게 답변을 줄 수 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머릿속에 이미 여러분들 멀티모달 LLM이 이미 떠오르시죠. 멀티모달이 결국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언어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제너러티브 생성하는 이런 AI 모델을 이제 저희가 멀티모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멀티모달 쪽으로 이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학습 방법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팬 커럽션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학습 방법이 있는데, 자, 단일 토큰에 대해서 마스킹을 이제 수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 토큰에다가 넓은 영역을 마스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토큰에 걸친 넓은 영역을 마스킹을 한다. 빵꾸를 하나씩 뚫어서 훈련시키는 여러 개 뚫어서 훈련시킨다. 이런 이야기죠. 훨씬 더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문제 난이도를 상승시킴으로써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사전학습 모델 설명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마치는 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3단락까지만 잡았는데, 난이도 자체가 높은 요구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4단락까지 잡아서 4단락에서 금방 말씀드린 멀티모달 상상형 AI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넣어주면은, 발전 방향에 넣어주면은, 그러면 상당히 추가 득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